네, 중국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회사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이후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매체가 회사법 개정 내용을 추정 보도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 등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도 포함되어 있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도 바빠지게 됐습니다. 중국은 1993년 회사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5차례의 중소폭 개정이 있었고 이번에 전면 개정 수준의 대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228개 조문이 수정 추가됐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제도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개정 취지는 외부 시선에서 보기엔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은 국제 표준에 걸맞는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중국 특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제도와 구별되는 중국만의 색채를 가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본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리 강화, 지배주주 및 이사회 책임 강화, 회사 설립 및 퇴출제도 개선, 국유회사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은 노동이사제와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 그리고 사회적 책임 요건 강화로 요약됩니다. 우선 노동이사는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에만 도입됐고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생소한 법입니다. 노동조합 추천을 통해서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에서는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사업장에 모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노조의 입김이 강화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한중관계 악화로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려고 할 때 노동이사의 존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공공기관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민간기업도 자발적으로 노동이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사의 노동이사가 사측의 투자심의 과정과 해외 파견 및 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에도 관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노조가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탓에 한국에서는 아직 노동이사 제도가 민간기업까지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노동이사제가 주로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인 반면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개정회사법에서 신규 유한회사 법인의 경우 5년 내에 자본금을 모두 완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회사법은 자본금을 언제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자본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서 분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짜리 회사라면 10억만 미리 내고 나머지 돈을 10년 이상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분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악의적인 경우엔 100년에 걸쳐서 분납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설립된 유한회사의 경우엔 5년 내 자본금 반납을 유도하되 필요에 따라 규제당국이 즉시 납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통상 주주가 출자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본금을 분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금 확충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당국이 자본금 납입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서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 회사법 소폭 개정 이후 5년에 걸쳐서 회사법 전면 대개정 작업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기존의 회사법 체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회사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선진적으로 보이는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지배구조 부분에서 영미식 단층제 이사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중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감사회의 이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미식 단층제 지배구조와 이원구조 가운데 기업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층제 지배구조를 택할 경우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면 됩니다. 기업이 보다 쉽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신조를 발행할 수 있는 수권 자본 제도를 도입한 게 대표적입니다. 간이 감자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회사가 감자 방식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경우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또 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주식 보유 비율에 따른 감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유한회사의 경우 전체 사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또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주식 보유 비율에 따르지 않고 차등 감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등 감자 요건은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평가됩니다. 차등 의결권과 양도 제한 주식 등 종류 주식 발행을 허용한 점도 큰 변화로 손꼽힙니다. 차등 의결권은 한국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자주 제기되지만 여론의 반발 등으로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것은 벤처기업 등과 같은 신생기업의 혁신을 북돋고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을 통해서 창업자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면 혁신 및 창업 생태계가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 제한 주식도 상장 시 거래가 되지 않도록 일부 주식에 제한을 거는 것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무기명 주식제도를 취소하고 기명 주식만 발행하도록 했고 무액면 주식제도를 도입해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본 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존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제도에 대한 호불호가 있더라도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의 선진적 회사법을 참고해 취사 선택하면서 중국이 자신들의 회사법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특색의 제도 개선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등 해외 기업의 경우 중국 특색의 제도가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회사법 개정안에는 국가 출자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장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적용 범위도 과거 국유 독자 회사에서 국유 자본이 지배하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국유 출자 회사에 있어서 영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유 독자 회사의 경우 외부 이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근로자 이사를 반드시 두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은 국가가 단독으로 소유한 회사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보유한 국유기업 전반에 대해 공산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유기업 중심으로 민간 영역까지 당의 영도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회사법 개정안에 포함됐는데 실질적 지배자, 한국의 경우 동일인에 해당하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지배주주 실제 지배자가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또 실질적 지배자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알리바바 마윈, 텐센트의 마하텅 등 기업의 총수들이 경영진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당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회사법 전면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아서 관련 내용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도 개편의 여파로 각종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각 기업들의 대응도 필요할 전망입니다. 또 유한회사와 관련된 제도는 한국의 법 체계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노동이사제,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 등 한국 기업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서도 법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회사법 개정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하고 회사가 사회 공공이익을 충분히 고려토록 했습니다. 사회 공공이익이라는 것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사법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국유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당해 통제는 더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율성은 더 강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특색이 강화되고 있는 점 또한 매우 큰 특징입니다.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특색 현대 금융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국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과 다른 방식의 제도를 추구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국유기업과 금융권 또 대기업에 대해 중국 특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 공산당의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하다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사회 전 영역에서 통제권을 갖고 일사불란한 지도체제를 갖춘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훨씬 더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는데, 여하튼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회사법 개정안에도 중국 특색이라는 이름으로 가미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경영 환경은 점점 더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